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 원의 문항 분석 5번, 15번의 해설을 맡은 보람고등학교 교사 이윤비입니다. 바로 5번 문항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5번은 뉴런의 막전이 문항인데요. 분극과 탈분극, 재분극, 분극 순으로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순환 과정 내에서 각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들의 확산, 이동 과정과 주어진 막전이 변화 그래프의 해석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3개가 주어져 있고 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그래프 1 그리고 물질 A, B를 각각 처리한 2와 3 그래프를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겠죠. 이 흥분의 전도 과정을 통해 막 전이 변화 그래프가 총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휴지 전이를 이루고 있는 1번 구간, 그리고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탈분극이 되는 2번 구간, 그리고 활동전이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3번 재분극이 이루어지는 구간, 그리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4번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 따라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를 연결 지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 변화를 살펴보시면 1번 분극 상태는 휴지 전이 상태로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은 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에는 신경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 능동수송으로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포막 안쪽에 존재하는 이 칼륨은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게 되지만 이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나가는 과정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포 안쪽에 존재하는 음전화 단백질로 인해서 세포막을 경계로 전반적으로 안쪽은 음전화를,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를 띠게 됩니다. 1번 분극 상태였고요. 그 다음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었을 때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탈분극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분극에서는 막전이가 상승을 하게 되고 막전이가 플러스 30에서 40mV로 역전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재분극 단계에서는 반대로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에 대한 막투가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막전이는 다시 하강 상태가 되고 이것을 재분극이라고 하는데 이 칼륨 통로가 닫히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칼륨이 계속 밖으로 확산되어서 막전이가 휴지전이보다 더 하강하는 과분극이 존재를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번의 이온의 재배치 단계인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수송, 즉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바깥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 안쪽으로 이동을 시킴으로 인해 이온이 재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극 이전의 휴지전이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구간이 이 4번 이온의 재배치를 통한 분극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항을 해설을 할 수 있는데요. 주어진 그래프를 보시면 1번은 물질 A, B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2번 그래프 2를 보시면 물질 A를 처리를 해서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한 기역의 이동을 억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질 B를 처리한 그래프가 이제 3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는 니은의 이동을 억제하였다.
그래서 요 2와 3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오른쪽 문항 해설을 보셨을 때 2의 경우에는 A에 의해서 물질 A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확산이 억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의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3번 그래프에서는 탈분극은 일어났지만 물질 B에 의해서 재분극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분극이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칼륨 이온의 확산이 억제되었다. 이므로 니은은 칼륨 이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물질 A, B의 역할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질 A의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의 확산을 억제, 그리고 물질 B의 경우에는 칼륨 이온의 확산을 억제해서 각각 탈분극과 재분극을 막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어진 보기 선지 니은에 해당하는 해설을 하겠는데요. 이 1번 그래프에서 세포 안팎의 이온 분포의 경우에는 T1 시점일 때 1번 그래프는 정상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그래프이죠. 지금 선생님이 밑줄로 2줄 정정한 부분은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 설명을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1번 그래프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전이가 발생을 한 상황으로 이 칼륨 통로의 닫힘과 열림 여부와 상관없이 니은인 칼륨 이온의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 존재하는 농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선지에서는 세포 밖의 농도보다 세포 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1보다 작다라는 그 문항이 틀린 선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전이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해석을 해본다면 디귿 선지에서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70mV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설명은 재분극에서 다시 이온의 재배치가 되어 분극 상태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번 그래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해서 다시 분극이 되는 과정인데 3번 그래프에서는 재분극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지를 판단을 해보면 기억만 맞는 설명이고 나머지 니은 디귿의 경우에는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의 경우에는 골격근의 수축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 또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주어진 시점 T1과 T2 시점에서 근육이 수축했는지 이완했는지에 따라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그리고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 A대의 길이 등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문항에 따라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대의 길이는 어느 상황에서도 변화가 없지만 골격근이 이완을 한다고 했을 때 각각 근육 원섬유 마디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의 길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량에 주목을 하셔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배운 이 근수축이라는 것은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활주설에 의해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근육 원섬유 전체의 마디와 H대, I대가 짧아지고 A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겹치는 구간의 경우에는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위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기역, 니은, 디귿 구간에 따라 수축과 이완에서 각각의 변화량을 살펴보시면 이 기역이 문항과 동일하게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이고 니은은 겹치는 구간 그리고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완되는 시점에서는 이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와 기역,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 그리고 디귿,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이 각각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겹치는 구간인 니은의 구간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변화량이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의 변화값을 D의 2배, 2D의 변화량으로 설정을 한다면 그것의 절반만큼의 증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 액틴과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 변화량의 합을 계산을 했을 때 일정한 값을 띱니다. 반대로 수축 과정에서는 이 변화량의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값이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기역의 구간, 그리고 디귿,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H대의 구간, 요 구간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니은인 겹치는 구간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화량의 값을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의 변화량을 2D로 설정을 했을 때 기역과 니은의 증감은 그 절반값만 존재를 하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액틴과 마이오신의 길이의 변화는 그 합을 계산을 했을 때 일정한 값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핵심 개념을 잘 파악을 하셔서 문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T1일 때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 1.0, 그리고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가 3.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상황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H대인 디귿의 길이는 1.2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T1일 때의 디귿의 길이가 되겠고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A와 B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의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 즉 액틴만 존재하는 구간, 그리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구간을 순서 없이 나열을 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1번 T1 시점에서 디귿분의 A의 길이가 3분의 2라는 것은 이 A가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0.8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본다면 이 T1에서 T2 시점으로 갈 때 A가 기역일 경우, 그리고 A가 니은일 경우에 각각 길이 변화를 Z로 본다면 A가 기역일 경우에는 Z값이 마이너스 0.4가 나오고, 이 마이너스 값을 띈다는 것은 이것이 수축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가 니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디귿의 길이 변화와 반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게 되고요. 이 값에 따라서 Z는 마이너스 15분의 2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결과값을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B가 기역이 되게 되는데, 주어진 이 T2분의 T1 시점의 B의 길이가 3분의 1 값을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이 T1에서 T2의 과정은 수축 과정에서 A가 기역, 그리고 동그라미 B가 니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 해설에 잘못된 부분 정정을 해서 표시를 했고요. 따라서 주어진 선지를 판단을 해보면 기역은 틀린 설명이고, 니은 T1일 때 A대의 길이, 그리고 디귿의 X의 길이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각각 T1 시점에서 T2 시점에서 계산을 해본다면 A대는 이 니은과 디귿의 합임으로 1.6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고, 이것은 T2 시점에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X는 근육 원섬유 마디 전체의 길이인데 T1 시점에서 3.2 마이크로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T2 시점에서는
이 변화량 아까 Z 값이 0.4 값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근육 원섬유화된 그것의 2배만큼의 변화량 수축이 일어나므로 0.8을 빼준 값 2.4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에서는 T1 시점에서가 훨씬 더 길다라는 0.8 마이크로미터가 길다라는 설명이 맞기 때문에 니은 디귿을 정답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 연합학력평가 5번과 15번 문항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명과학 원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14번과 16번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4번을 보겠습니다. 이 14번 문항은 핵형 분석하는 문항으로서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핵형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표와 함께 각각의 핵상들을 구하고 또 대립 유전자의 관계를 파악해서 어느 세포가 1번이고 2번이고를 파악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3점이죠.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풀면 다른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시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조건을 보면 1과 2의 세포가 4개 있고 그 중에 2개는 1의 세포, 2개는 2의 세포라고 하였죠. 그러니 그 다음에 1은 암컷, 2는 수컷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연습이 잘 안 된다면 먼저 옆에다가 써주시면 좋겠죠. 1은 암컷이고 2개 있고 2는 수컷이고 2개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핵형 분석 결과를. 자, 먼저 나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6개가 있는데 모두 크기와 모양이 같죠. 이 말은 성염색체도 크기와 모양이 같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XX를 갖는 암컷이 됩니다. 그러면 암컷은 아까 뭐였죠? 1번이죠. 1번. 그래서 나는 1번이고 핵상은 뭐죠? 2N이죠. 상동염색체가 있으니까. 자, 다음으로 딱 보니까 라를 보니까 여기 작은 게 하나 보이네요. 네, 분명히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작은 게 보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성염색체 Y가 되겠죠. Y를 갖는 것은 수컷이죠. 따라서 2가 되겠습니다. 2가 되고 핵상은 N. 다른 것도 핵상을 찾아보면 N과 N인데 가와 다에서는 여기에서 그림으로 알 수 있는 특징들은 없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로 넘어가 보면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라를 보시면 라지비 스몰비 대립 유전자가 아무것도 없죠. 이것은 무슨 말이죠? 네, 이거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 특히 지금 라와 같이 Y가 있는 경우에는 X 염색체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외에는 모두 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존재를 해야겠죠. 따라서 여기는 라지비와 스몰비는 성염색체 위에, 특히 X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상은 N이고요. 자, 다음으로 보면 그렇다면 나는 여기 EN이라고 했는데 스몰비가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라지비만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X 위에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다가 나의 세포라면 스몰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의 세포, 여기는 2의 세포니까 다는 2의 세포가 되겠죠. 1이 안 되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가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 1의 세포는 라지 A를 가지고 있고 나는 스몰 a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1의 유전자형은 뭘까요? 1의 유전자형은 여기 쓰겠습니다. 1은 라지 A, 스몰 a, 그리고 라지 B, 라지 B. 이거는 성염색체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세포는 여기 보면 라지 A, 스몰 a 있고 여기에 스몰 b가 하나 있죠. 따라서 스몰 b에 y가 있는 유전자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다 해석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가는 2의 세포이다. 가는 1의 세포이죠. 가는 1의 세포 여기 있죠. 1의 세포이니까 여기는 틀렸죠. 1의 세포 틀렸고,
자, 1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이다. 네,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맞죠. 다에서 스몰 b는 상염색체가 아니고 어디 위에 있죠? 성염색체 위에 있죠. 성염색체. 따라서 이거 틀려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핵형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문항, 그리고 여기 대립 유전자 표가 있을 때 이게 성염색체이고 이걸 통해서 가나 다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생식세포의 관계를 파악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올려놓은 이제 해설지를 보고 참고하셔서 다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도 가계도 분석 문항인데요. 항상 킬러 문항으로 출제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급 컷도 굉장히 높았죠. 가계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떤 문항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문항이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와 나가 모두 우성형질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염색체이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결정할 거 하나를 정해줬어요. 그러면 훨씬 쉬워졌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제시된 조건이 기억에서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먼저 가계도를 보면 가계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성상을 구분하기는 조금 성상을 구분해도 되지만 먼저 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죠. 자, 우리가 우성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1번이 스몰 a가 하나 있다고 나와 있죠. 스몰 a 1이다. 하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몰 a가 하나가 있다. 얘는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정상이라면 스몰 a가 라면 상위에, 성이라고 하면 스몰 a 라지 y일 텐데 여기 분명히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죠. 그러면 얘는 어디 위에 있다? 성 위에 있다 라고 변론할 수 있죠. 그럼 자동적으로 B는 어디 위에 있다? 상 위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여기에서 성이 X 위에 있으면 B도 Y 위에 있으면 다른 염색체가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B가 나가 남자에서 발현되는지 안 발현되는지, 혹은 여자에서 발현되는지 안 발현되는지, 남녀에서 둘 다 발현됐는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5번 6번 보면 둘 다 발현되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 A와 Y 찾았고요. 여기는 A와 Y 써보겠습니다. A, Y. 그러면 2번의 경우에는 가에 대해서 얘는 라지 A를 갖는데 뒤에는 만약에 얘가 라지 A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5번과 6번이 하나는 가에 대해서 발현되었고 여기는 정상이죠. 따라서 얘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기억은 자동적으로 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이 니은이니까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여기에 Y는 무조건 가고 그 다음에 발현되었으니까 라지 A가 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빵이 되겠죠. 스몰 a는 없는 거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디귿은 2가 되겠죠. 왜? 여기 0과 1과 2가 하나씩 딱 존재하니까. 그렇다는 말은 여기 2의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나에 대해서는 라지 B가 2개 있다가 되고, 그리고 정상이 열성이니까 스몰 B가 되겠죠. 상위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라지 B 스몰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기억은 당연히 1, 여기도 똑같이 0이 되겠죠. 8번도 한번 볼까요? 8번도 보면 여기는 여자인데 가가 발현되었죠. 나는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B이고, 아빠의 경우에 여기에 스몰 a랑 y니까 딸한테는 무조건 스몰 a를 줄 것이고 엄마한테 라지 a 받아서 이와 같은 꼴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가계도를 다 해석했습니다. 전부 다 풀어도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만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들을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문항은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이니까요.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네요. 네, 가는 이거죠. 성 위에 있다. X는 수체 위에 있다. 맞죠? 그래서 맞는 게 되겠고요. 자, 디귿은 2이다. 여기 맞네요. 디귿은 2 되겠죠. 이제 디귿
이것을 보겠습니다. 6번과 7번. 자, 그러면 6번의 가를 구해야겠네요. 6번의 가를 구하면 가는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a가 되겠고, 7도 역시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a랑 라지 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b겠죠. 그런데 조건이 여기에서 i가 태어날 때 나만 발현될 확률, 그러니까 가는 정상, 그 다음에 나는 발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먼저 가가 발현될 확률을 구해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눈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퍼넥트를 그려도 되겠죠. 자, 먼저 퍼넥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a와 y, 여기는 6번, 아이고 잘못했네요. 다시 6번 스몰 a죠. 스몰 a, 그 다음에 7번은 스몰 a 라지 y니까 스몰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상일 확률은 뭐죠? 1이죠. 1. 그 다음에 b를 구해보면 b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b 그러면 라지 b와 스몰 b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b, 라지 b, 스몰 b 나가 발현되는 확률은 뭐죠? 4개 중에 2개, 2분의 1, 2개를 뭐 하면 되죠?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답은 2분의 1, 그러니까 답이 맞죠. 나만 발현되는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제 이게 연습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해석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간색 다시 표시해서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a, y이죠. 이렇게 봤을 때 라지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1이죠. 정상일 확률은.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그리고 스몰 b니까 여기에서 하나 왔을 때 라지 b가 오는 확률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무조건 스몰 b가 오니까 1이죠. 곱하기 1을 하면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두 개를 곱해주면 2분의 1.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둘 중에 편하신 걸로 구해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먼저 퍼넥트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풀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된 후에는 눈으로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이번 문항의 관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6번 문항까지 풀어봤는데요. 14번과 16번 둘 다 유전 문항이긴 하지만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항상 풀 수 있는 문항들은 먼저 푸시고,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다른 문항부터 먼저 풀고 마지막에 푸는 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수능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원의 문항분석 및 해설 강의를 맡은 도담고등학교 교사 김은지입니다. 선생님과는 17번 염색체 돌연변이 문항과 19번 다인자 유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번 문항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굉장히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개념을 우선 한번 살펴보면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과학원에서 배우는데, 여기 문항에서는 염색체 수 이상, 염색체 구수 이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유전자형을, 생식세포가 어떤 유전자형을 갖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분리 현상에 대해서 꼭 개념을 정리를 하고, 선생님과는 그럼 실제로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명 같은 경우에 X염색체에 대한 내용도 가끔씩 나오니까 X염색체의 비분리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지 R, 스몰 R, 이형 접합을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된다라고 하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비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2분열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라지 R, 스몰 R 그러니까 우리가 대립유전자가 상동염색체가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던 대립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라지 R, 스몰 R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라지 R, 스몰 R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라지 R을 두 개, 스몰 R을 두 개 가지거나 여기 오타가 있네요. 라지 R을 두 개 가지는 자, 요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라지 R을 두 개 가지거나 스몰 R을 두 개 가지는 경우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오늘 쌤이랑 17번 문항을 풀 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조 이상의 경우에는 일부가 없어지면 결실, 일부가 반복되면 중복, 일부가 뒤집히면 여기 상동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와 교환하는 경우를 전좌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 결실의 개념을 기억하고 방금 쌤이랑 했던 이 비분리 과정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보면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결정이 되고 가와 나는 7번 염색체에 같이 다는 13번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내고 있고 자녀 1과 3의 대립유전자에 존재하는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녀 1과 3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1회 일어나서 형성된 난자 P와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니은이 1회 일어난 정자 Q가 만나서 자녀 3이 태어났대요. 자녀 3은 핵상이 정상적이지 그 염색체 수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두 정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7번 염색체 결실과 13번 염색체 비분리 중에 하나니까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표를 보면 자녀 1의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5 DNA 상대량의 합이 5이고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DNA 상대량이 합이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자녀 1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자형을 이래저래 확인을 해보면 라지 a 2개, 스몰 b 2개,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조건에서 모두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유전자형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쌤이 지금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각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녀 2에 대해서도 유전자형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 2를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뭐를 한번 보냐면 자녀 3에서 자녀 3에서 여러분 스몰 a랑 스몰 b랑 스몰 d를 더한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머니의 경우에는 대립유전자를 지금 여기 보면 스몰 d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기억이라는 게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어머니가 스몰 D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죠. 근데 쌤이 아까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2분열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머니에게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그 생식세포 안에는 스몰 D를 2개 다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난자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몰 a, b, d를 더한 값이 1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머니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얘가 2가 되면은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13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동그라미 니은의 과정이 비분리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서는 기억, 결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쌤이 조금 전에 스몰 a, b, d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머니에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면은 자, 스몰 d를 하나를 줬겠죠. 그럼 d의 상대량이 1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로부터는 스몰 d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여기 지금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던 생식세포가 1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2배가 된 상태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라지 D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분리가 2분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를 확인했냐면 요거는 좀 잠시만 지울게요. 자, 지금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스몰 d의 DNA 상대량이 0이었죠. 그래서 라지 D가 2라는 소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라지 D가 상대량이 2고 라지 A도 2니까 스몰 b는 0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녀 3의 경우에는 엄마로부터도 아빠로부터도 스몰 b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는 일단 지금 요 라지 A, 라지 B를 받으면 가능하죠. 그 다음 아까 전에 라지 D 2개를 가지는 생식세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지는 정자가 Q였죠. Q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2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만들어지는 난자에는 스몰 d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라지 A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받아야 되는데 스몰 b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스몰 b가 0이었잖아요. 그래서 난자 Q의 경우에는 라지 A와 스몰 d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자, 아까 전에 니은을 바로 해결해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7번 염색체의 결실이었다. 그 다음 디귿은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기억을 잠깐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자녀 2의 유전자형이 라지 A 2개, 라지 B, 스몰 D, 스몰 D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지 D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런 조합의 생식세포는 만들어질 수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분리가 1분열에서 일어나냐, 2분열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어떤 생식세포 조합이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항은 다인자 유전인데 다인자 유전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쌤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를 분석하는 문제나 지금 조금 전에 지금부터 살펴볼 이 문항처럼 유전 형질에 대한 자료 해석 문제는 꼭 기본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계도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유전 형질에 대한 자료 분석 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문항에서 주로 자주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랑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단일인자 유전이랑 다인자 유전은 뭐냐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단일인자 유전,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단일인자 유전이고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한 쌍 혹은 두 쌍 혹은 세 쌍 이런 식으로 여러 쌍의 상동 염색체에서 대립 유전자 쌍이
성질을 결정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일인자 유전 먼저 살펴보면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립유전자 이렇게 두 종류인 경우에 우열관계가 뚜렷하면 라지 A를 두 개 가지는 경우나 라지 A, 스몰 A를 가지는 경우는 모두 우성인데 스몰 A를 두 개 가지는 경우만 열성이 되죠. 그런데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모든 유전자형이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처럼 두 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도 꼭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자주 보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에서 만났을 때 좀 더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면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세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 그 가는 표현형이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쌤이랑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래서 라지 1을 두 개 가지는 경우, 라지 1을 하나 가지는 경우, 스몰 2를 두 개 가지는 경우 표현형이 다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네는 모두 다 독립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고 P의 유전자형이 지금 다 이형 접합자인데 P와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Q는 가처럼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가 3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P와 Q 사이에서 스몰 a라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스몰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15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P의 경우에는 라지 E, 스몰 e 나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만약에 P가 라지 E, 스몰 e다. 그랬을 때 Q가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데 라지 1을 가지는 경우,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스몰 1을 두 개 가지는 경우에는 가능한 우리 표현형이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2, 스몰 2를 가진 Q가 유전자형이 라지 2, 스몰 2인 경우에만 표현형이 3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가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최대 15가지라고 했으니까 나의 표현형이 최대 3가지, 그 다음 가의 표현형이 최대 5가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확인한 정보는 최대 15가지에서 가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고 나의 표현형은 최대 3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의 풀이를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로 P가 가에 대해서 모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 세포의 경우에는 대문자를 3개 가지거나 2개 가지거나 하나 가지거나 0개 가지거나 그래서 총 4가지의 생식세포,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Q도 이 가와 유전자형이 완벽히 똑같다면 2개, 스몰 a 자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대립유전자의 수가 6개부터 0개로 총 7가지니까 지금 모순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Q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문자 3개를 가지면서 자, 지금 쌤이 예시로 들어준 것처럼 하나의 유전자에 대해서 하나의 대립유전자 쌍에 대해서는 둘 다 대문자를 가지고 하나는 이형접합, 하나는 소문자 2개를 가지는 조합으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6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Q의 생식세포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가의 대립유전자 수가 이런 경우에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P에서는 가능한 경우 3개, 2개, 1개, 0개였는데 Q에서는 2개, 1개가 가능하니까 최대 5개부터 최소 1개까지 총 5가지 표현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a 유전자형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A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인 사람과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형은 확실히 나에 대해서는 라지 E, 스몰 e여야 되고 가에 대해서는 대문자를 2개 가지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한번 볼게요. P에서 대문자가 1개고 그 다음에 Q에서 대문자가 1개면 자, 이렇게 만나면 2개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 다음 P에서 0개고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P에서 0개고 Q에서 지금 2개면 이렇게 만나도 2개가 되는 거 맞죠? 요 경우에만 A에서 대문자가 2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지금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첫 번째 경우 대문자를 각각 하나씩 가지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쌤이 조금 전에 요런 경우들이 Q의 유전자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쌤이 예시로 지금 첫 번째 라지 A, 라지 B, 스몰 D, 스몰 D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고, 그 어느 것이 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잡고 풀면 돼요. 그런데 쌤이 지금 표시해둔 요 예시에서 라지 A를 무조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동으로 B랑 D에 대해서는 소문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얘에서 스몰 b를 가져올 확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경우에는 지금 유전자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가능한 경우 하나씩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하나씩 가지면 되는데, 그러면 라지 A를 가져올 확률이 자, 우리 2분의 1, 스몰 b를 가져올 확률이 2분의 1, 스몰 d를 가지고 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P가 대문자를 0개 가지려면 소문자를 다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 확률이 8분의 1이고, Q가 대문자를 2개 가지고 오려면 라지 A는 무조건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스몰 b를 가져갈 확률이었다면 라지 b를 가져갈 확률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해서 16분의 3. 요거는 동시에 16분의 2고 1번 경우나 2번 경우 둘 다 가능하니까 OR의 개념이죠. 이거나 이거니까 두 개를 더해서 그럼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4가 돼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가 2개일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P와 Q가 모두 유전자형이 라지 E, 스몰 e니까 여기서 라지 E, 스몰 e가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